어느 날 15년 동안 인피니티라는 게임을 만든 프로그래머 아키라가 있었다. 그는 그 게임을 오랫동안 작업해왔다. 오늘은 그 게임이 종료되는 날이었다. 그는 컴퓨터에 앉아 사람들의 게임 주인공에 대한 댓글을 읽고 있었다. 그는 감정에 휩싸였고 플레이어들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악당에 대해 그들은 그를 야수의 왕이라고 불렀다. 그의 진짜 이름은 코나이였다. 시계가 자정을 치자마자 아키라는 게임과 컴퓨터를 종료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밝은 흰 빛이 방 전체를 가득 채우더니 갑자기 아키라는 끌려 들어갔다. 다른 세계로 통하는 소용돌이.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광활한 숲속에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변해에 있었고 마치 마피아 보스처럼 특이한 옷을 입고 있었다. 보스였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내기 위해 땅에서 일어났다. 물이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인피니티의 야수왕 코나이의 몸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코나이 인피니티의 야수왕이었다. 그는 낯선 새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하며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극도로 긴장했지만 침착하려 애쓰며 자신이 게임의 창조자임을 떠올리며 당황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당황하지 말자고. 그는 시스템에 호출을 했고 그의 앞에 화면이 나타났다. 그는 게임 코드를 수정하려고 자신의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접근을 거부하며 그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알렸다. 그 방법이 통하지 않음을 깨닫고 그는 시스템을 닫고 해결책을 생각하려 했다. 해결책. 갑자기 작은 소녀가 나타났다. 코나이가 그녀를 본 순간 그는 그녀가 누구며 왜 여기 있는지 물었다. 그는 이 캐릭터를 만든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다. 그는 또한 그녀가 자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녀는 즉시 도망가라고 그에게 대답했다. 그가 그녀에게 이유를 물었다.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답이 드러났다. 거대한 날개에 달린 괴물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코나이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 괴물이 그녀의 애완동물인지 소녀에게 무심하게 물었다. 만약 그렇다면 그녀가 더 잘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생물이 전혀 애완동물이 아니라고 재빨리 그에게 도망치라고 말했다. 그 순간 괴물이 말을 걸며 코나이를 약한 인간이라 부르고 선언했다. 자신이 그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것이라고. 그때서야 코나이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두려움이 그를 압도했지만 그때 게임 캐릭터의 본능이 발동했다. 그가 새로운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가 주먹을 꽉 쥐자 강력한 힘이 몸에서 터져나오며 순식간에 괴물을 날려버렸다. 코나이는 자신이 게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이 괴물이나 소녀를 만든 적이 있다는 것을. 한편 소녀는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섰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그녀는 코나이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제발 나를 잡아먹지 마세요. 맹수의 왕이요. 나는 맛도 별로 없어요. 코나이는 짜증이 나서 딱 잘라 말했다. 그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문득 깨달음을 얻고 이 소녀가 어떻게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자신을 진정시켰다. 그는 배가 고파서 누군가를 먹을 정도는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리고 왜 계속 자신을 야수의 왕이라고 부르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가 그 괴물 그리오를 아무 노력 없이 물리쳤기 때문에 가능성은 두 가지뿐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천사이거나 진짜 야수의 왕이거나 그는 천사였거나 아니면 진짜 야수의 왕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코나이라고 말했고 자신은 야수왕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다. 그녀가 말하고 있던 거야. 그는 덧붙였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서로 인사도 안 했잖아. 이름이 뭐야?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아코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며 혼자 웃었지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야 그의 위협적인 이미지를 망치지 않으니까. 그는 그녀의 이름을 칭찬한 후 자연스럽게 일본이라는 곳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일본이란 곳 말이야?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런 다음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했다. 이곳은 빛의 왕국 빛나는 나무와 새들로 가득한 곳이라고 말했다. 삶이 아름답게 느껴지던 곳. 그녀는 또한 왕국의 통치 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코나이는 모든 것이 마치 동화처럼 보인다고 혼자 생각했다. 압도당한 그는 왜 자신이 코나이라는 노인의 몸 안에 갇힌 게임에 끌려왔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코나이라는 노인의 몸 안에 갇힌 게임에 끌려왔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게임이 그가 바로 그 순간 캐릭터 코나이를 소환하고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그것을 중단시키려 했고 그 때문에 그가 끌려들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한 후 그는 막 싸움에서 나온 듯 지치고 흐트러진 모습의 아코를 바라보았다. 아코는 막 싸움에서 나온 듯 지치고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그는 기다리는 동안
그녀에게 호수에서 몸을 정리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물에 들어가서 너무 기뻤지만 동시에 도와주던 남자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를 돌아보았을 때 그는 무언가를 타이핑하며 앞에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나중에 자신을 먹기 위해 청소를 도와주는 줄 알았다. 그리고 그가 포털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것을 보고는 자신을 요리할 도구를 모으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의심은 완전히 빗나갔다. 코나이는 단지 그녀의 비누와 깨끗한 옷을 가져온 것뿐이었다. 아코가 씻느라 바쁜 동안 코나이는 게임에서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의 상황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점수가 매우 낮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필요한 것을 사고 만들기 위해서 빨리 점수를 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 아코는 그를 마무리하고 그가 한 일에 대해 감사하며 그를 야수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두 번째로 그녀에게 자신이 야수의 왕이 아니라고 말했고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요청했어요. 그는 그리올 몬스터가 이 지역에 자주 나타나는지 물었어요. 아코는 물론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요. 이곳 왕국에 그리올이 나타나면 파괴될 가능성이 있어. 코나이는 놀라서 그 괴물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지 물었어. 그녀는 그렇다고 확인했고 그래서 그는 그 소굴이나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는지 물었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는 괴물을 무찌르고 점수를 얻고 싶었어. 아코는 그 괴물이 아마도 그곳이라는 장소에 있을 거라고 들었다고 그에게 말했다. 소원의 신사. 그는 그녀에게 그곳으로 안내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때 아코의 다리가 다쳐서 그녀는 걸을 때 절뚝거리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 그녀는 걸으며 다쳤어. 그는 그녀에게 등을 지고 가면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고 그런 더러운 사람을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는 울기 시작하며 자신이 항상 마을의 큰 짐이었고 쓰레기를 줍고 물을 정화하며 도로를 깨끗이 하는 일을 맡았다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항상 흙투성이인 그녀를 싫어했어요. 코나이는 그녀에게 그 일이 사실 매우 중요한 일이며 나쁜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신을 싫어했다고 답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희생양으로 보내줬다고 했어요. 그는 그녀가 말을 끝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는 그녀를 그냥 들어서 등에 업고 앞으로 걸었어요. 그는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는 그의 말에 깊이 감동했고 그에게 감사했어요. 그 후에 그녀는 소원을 비는 신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곳에는 누구든 그 신사를 방문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다고 했어요. 마침내 그들은 신사에 도착했고 코나이가 들어가자마자 냄새를 맡았어요. 뭔가 이상한 냄새를. 그는 아코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곳이 위험해 보였거든요. 그가 들어서자마자 그는 사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갑자기 밝은 빛이 나타났고 그의 앞에는 거대한 여왕의 형상을 한 말하는 동상이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아이들이었다. 그녀는 그를 짐승의 왕이라 부르며 환영했고 많은 소원을 들어주었지만 그의 소원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이 세계로 데려온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그를 그들의 세계로 불러들였지만 자신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올 괴물이 어떻게 왔으며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 물었다. 아이들은 그리올이 봉인을 깨고 스스로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괴물이 주변 숲에 살며 희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사람들로부터 그녀는 또한 뒤에 있는 시체들이 짐승의 왕을 소환하려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대신 그리올이 나타나 모두 죽였다고 밝혔다. 코나이는 이 모든 혼란스러운 정보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그녀에게 자신을 진짜 세계로 돌려보낼 수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 규칙에 어긋난다고 말했지만 그가 신사의 마지막 방문자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겠다고 했다. 갑자기 그의 손에 해골 모양의 반지가 생겼고 그는 그것을 뺄 수 없었다. 그때 아이들은 한때 자신이라고 말하며 한 조각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아름다웠지만 사람들의 어두운 욕망과 소원들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그녀는 그렇게 변했지. 그녀가 사라진 후 코나이는 신사를 떠나 아코에게 근처에 도시나 왕국이 있는지 물었어. 그가 여행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말이야. 그녀는 가장 가까운 곳이 빛의 왕국의 수도라고 말했어. 그는 길을 설명해 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자신과 함께 갈 수 있냐고 물었어.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그리올에게 희생시키려고 했던 후에 다시 마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 그녀와 함께 가고 싶다고 했어. 코나이는 생각했어. 그녀가 이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으니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그녀는 유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는 동의했고 그녀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했다. 아코는 매우 기뻐했고 빛의 왕국으로 가기 전에 그녀가 몇 가지를 챙길 수 있도록
마을에 잠시 들러도 되는지 물었다. 그는 동의했고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아코는 들어갔다. 즉시 몇몇 마을 사람들이 그녀 주변에 모였다. 코나이는 투명 능력을 사용해 사라졌다. 아코는 그를 찾기 시작했지만 찾지 못했다. 그는 메시지 기능을 사용해 그녀와 소통하며 자기가 바로 뒤에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아코를 조롱하며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왜 돌아왔는지 알겠다고 요구했다. 코나이는 분노했고 갑자기 그의 손에 낀 반지가 빛나기 시작했다. 반지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코나이는 그것을 거부했다. 대신 그는 투명 능력을 취소하고 사람들 앞에 섰다. 아코를 괴롭히던 이들을 막으며 그들의 행동을 멈추게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욕과 조롱을 더욱 심하게 했다. 그때 코나이는 내면의 야수를 풀어놓았다. 그는 그들의 마을을 불태우고 아코를 붙잡아 달아났다. 그 순간 루나라는 소녀가 마차에 앉아 말했다. 운전자가 너무 운전을 못해서 속도를 줄이라고 했다. 운전자는 그녀의 명령에 따랐지만 정말 혼자서 계획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느냐고 긴장하며 물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내가 혼자서 야수의 왕을 제압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그는 더욱 겁을 먹고 자신이 그녀를 의심하려는 게 아니라고 안심시켰다. 그는 단지 그녀가 걱정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형제들 없이 일부 이 일을 처리해야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한 병사가 스파이들의 우두머리인 윈젤에게 달려가 루나 공주가 10명 이상의 병사들과 함께 오고 있다고 알렸다. 윈젤이 물었다. 루나 공주님이 직접 오시다니. 그 병사가 확인했어요. 윈젤은 그러더군요. 공주님이 직접 오신다니 기뻐해야죠. 그 말은 얼굴을 맞대고 인사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 병사가 다시 말했어요. 공주는 우리를 위해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찾으러 온 거죠. 그게 바로 코나이였어요. 그때 코나이는 아직 아코와 함께 빛의 왕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피곤해지고 있었죠. 아코는 밤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고 코나이는 동의했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맞아, 여기서 캠프를 차려야겠어. 그는 그녀를 내려놓고 시스템에 접속해 서바이벌 툴이라는 상자와 디펜스 툴이라는 또 다른 상자를 꺼냈다. 그런 다음 두 상자를 결합해 완벽하게 갖춰진 야영지를 만들었다. 아코는 그가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놀라워했다. 코나이는 그 순간을 즐기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캠핑하는 법을 모르면 지금쯤 죽었을 거야. 아코는 그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옳다고 생각했다. 맞다고? 그는 그것이 자신이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오늘 밤은 그가 준비했으니 캠프에서 자게 될 거라고 말했다. 별빛 아래서 자는 것에 대한 알레르기. 아코는 신나서 집안일을 맡겠다고 자원했다. 그들은 그가 만든 캠프장에 들어갔고 콘나이는 그녀에게 이곳저곳을 보여주며 모든 사용법을 설명했다. 그런 다음 그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창문 너머로 달을 바라보았다. 창문. 게임 안에 달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이상했다. 그는 게임의 모든 특권을 해제할 만큼 충분한 포인트를 모으면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또한 어떤 신비한 힘이 자신을 이곳으로 불러들였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이 세계 즉 그가 돌아가기 위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던 세계였다. 그는 수도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길 바랐지만 동시에 돌아가는 것이 걱정되었다. 돌아가면 모든 것이 그대로일까 궁금했다. 내 상사는 아마 지금 내게 정말 화가 났을 것이다. 그 후 그는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그들은 여정을 계속했다. 한편 스파이들의 리더와 그의 부하들은 높은 전망대에 배치되어 있었다. 윈젤은 자신의 일행에게 루나 공주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격하기 전에 갑자기 코나이와 아코가 그들 바로 앞을 지나갔다. 스파이 중 한 명이 윈젤에게 물었다. 저 두 사람은 누구죠? 윈젤이 대답했다. 함정일 수도 있어. 만약 저 둘을 공격해 정신이 팔리면 루나 공주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할 때 공격할 거야. 라고 그의 조수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윈젤은 공주를 더 빨리 유인하기 위해 재빨리 매복 공격을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코나이는 이미 처음부터 그들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아코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마법 장벽을 만들었다. 그들이 화살을 쏘는 순간 화살은 되돌아가 그들에게 튕겨나갔다. 코나이는 그들이 얼마나 약한지 비웃으며 그들의 레벨이 30도 안 된다고 말했다. 30이라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나와서 직접 맞서라고 소리쳤다. 윈젤 자신이 앞으로 나와 자신을 스파이왕이라고 소개했다. 코나이는 놀랐고 왠지 그에게 마치 직장 상사에게 말하듯이 말했다. 관리자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출근을 못했어요. 그가 신모라고 부르며 말했다.
윈젤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신모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코나이는 윈젤과 자신의 상사 사이의 닮음새가 너무나도 놀라워 충격을 받았다. 윈젤이 그에게 말했다. 날 과소평가하지 마. 노인네 후회할 거야. 코나이는 노인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나갔다. 그는 즉시 대꾸했다. 네가 노인네지? 내가 아니야. 갑자기 전투 전체가 바뀌어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 증명하는 말싸움으로 변했다. 이기자는 상대방이 더 나이가 많다는 걸 입증하는 사람이었다. 아코는 겁에 질려 야수의 왕에게 빨리 그곳을 떠나자고 애원했다. 윙걸의 부하들이 야수의 왕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코나이를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손가락 하나 튕기기만 해도 그들을 날려버렸다. 윈젤은 그의 힘에 경악하며 말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정말 마법사 같아. 그때 루나가 그들 뒤에서 나타나서 말했어. 마법에 문제가 있어. 그녀는 주문을 걸어 모두를 땅에 쓰러뜨렸어. 그런 다음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 내가 맹수의 왕 스파이들 그리고 도둑들까지 만날 줄이야.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다니. 윈젤은 그의 사람들에게 말했어. 계획이 망가졌어. 빨리 도망쳐야 해. 루나는 비웃으며 그들을 바보라고 불렀어. 그런 다음 그녀는 또 다른 주문을 걸었어. 손에서 불꽃이 튀어나와 그들을 하나씩 맞췄어. 하나씩. 코나이는 재빨리 방어막을 만들어 자신과 AKO를 보호하려 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후로 장벽이 효과가 없었어. 그는 깨달았지 이 여자애는 정말 강력하다고. 내 장벽이 그녀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면 그녀의 레벨은 엄청 높을 거야. 그는 그녀에게 말했어. 네가 이렇게 강할 줄은 전혀 몰랐어. 이유 없이 공격받았으니 사과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루나는 대답했어. 나는 단지 악에 맞서 싸웠을 뿐이라고. 코나이는 비웃으며 말했지. 그게 내 마지막 말이 될 거야. 루나는 팔짱을 끼고 말했어. 너는 내가 진짜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Fuck up. 코나이는 비꼬며 대답했어. 그런데 말인데 내 이름은 정말 너한테 안 어울려. 성격. 루나는 분노했고 즉시 부하들에게 그를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코나이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나와 상대가 안 돼. 루나 자신도 그가 얼마나 강한지 보고 두려워졌다. 그가 그녀의 경비병들을 모두 처리한 후 마침내 그녀 차례가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교훈을 주고 AKO와 함께 떠났다. 걷던 중 AKO는 루나가 입은 피해 후 괜찮을지 물었다. 코나이는 루나가 강하니 아마 살아남을 거라고 대답했다. 그는 AKO에게 루나에게서 빼앗은 돈 가방을 보여주며 도시로 가면 매우 유용할 거라고 말했다. 한편 루나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며 마차에 다시 올랐다. 다음에 코나이를 보면 때려주겠다고 맹세하며 평생 동안 코나이는 AKO와 함께 도시로 와서 가진 돈으로 무언가를 살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에이코는 그 돈이 루나의 것임을 상기시켰지만 그는 말했어요. 그것이 정당하다고. 자신의 것이라고 지하 루나에게 잘 대해주었고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었어요. 자신과 AKO를 위해 음식을 샀고 그들은 배부를 때까지 앉아서 먹었어요. 그 후 숙박할 호텔을 찾아서 지글리라는 곳을 찾았어요. 코나이는 이 게임이 심각한 이름 짓기 문제를 가진 줄 알고 즉시 그 이름을 조롱했다. 모든 이름이 이전 것보다 더 이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호텔에 들어가 접수원에게 다가갔다. 코나이는 그에게 가능한 최고의 방을 원한다고 말했다. 어차피 자기 돈을 쓰는 게 아니었으니까. 접수원은 방값이 금화 한 잎이라고 알려주었다. 아코는 너무 비싸다며 숨을 헐떡였고 다시 한번 그를 야수의 왕이라고 불렀다. 접수원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겁에 질렸다. 코나이는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며 아코가 실수했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곧바로 달려가서 바로 방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코나이는 AKO에게 다시는 그를 야수의 왕이라고 부르지 말고 다른 호칭을 생각해내라고 했다. 에이코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빠라고 부르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코나이는 너무 어리다며 그녀에게 소리쳤다. 그들은 그녀가 그를 어떻게 부를지 정하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방이 준비되었다. 접수원이 문을 열었을 때 두 사람 모두 놀랐고 특히 에이코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에 감탄했다. 그녀는 매우 기뻐했다. 코나이는 언젠가 그녀에게 지금 이 성보다 100배는 더 멋진 성을 지어주겠다고 말했다. 이 성보다. 아코는 그의 말에 엄청나게 신이 났다. 코나이는 그들에게 저녁을 먹으러 나가서 도시를 조금 둘러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먼저 그녀에게 새 옷을 사줘야 했다. 그들은 옷가게로 향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여자가 코나이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다. 그녀를 도와줄 수 있냐고. 코나이는 말없이 금화 한 잎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여자는 그 돈을 보고 거의 눈이 튀어나올 뻔했다. 그녀는 즉시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소원은 곧 명령입니다.
코나이는 아코에게 적당한 옷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여자는 아코를 데리고 가서 마치 가게 주인인 것처럼 손님이 아닌 왕족처럼 대접했다. 잠시 후 아코는 마치 공주처럼 보이는 멋진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정말 공주 같았다. 가게 주인은 코나이에게 다른 옷이 필요한지 물었다. 코나이는 아코에게 어울리는 옷이라면 뭐든지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쇼핑을 마친 후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코나이에게 쏠렸다. 모두가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차렸고 모두가 열망했다. 그가 누구였는지 알아냈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던 소녀가 그의 딸이라고 생각했어.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AKO는 그가 자신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했어. 그러고는 왜 자신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지 그에게 물었어. 코나이는 답을 몰랐어. 자신도 왜 그렇게 대하는지 몰랐거든. 그는 이유를 알지 못했어. 에이코는 그에게 자신이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어. 그가 왜 자신을 도와주는지 말만 해준다면, 그 이유를 말해준다면 뭐든 하겠다고 했어. 그 순간 루나가 분노하며 식당으로 뛰어들어왔어. 그녀는 곧장 코나이에게 다가가서 앞에서 소리치기 시작했어. 여러분, 코나이에게 그녀를 진정시키고 공공장소에서 자신과 그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다시 때릴 거라고 했어요. 루나가 조용히 앉아 참으려고 하는 동안 코나이는 관대하게 식당의 모두에게 사과로 식사를 함께 하자고 초대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어코와 함께 호텔로 돌아갔어요. 잠시 후 루나가 화를 내며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녀는 화난 목소리로 코나이에게 그 때문에 돈이 다 떨어졌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코나이는 그녀와 함께 있던 남자들에 대해 물었어요. 그녀는 그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그때 AKO가 나서서 코나이에게 루나에게 친절히 대해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못해 코나이는 루나가 떠나게 하려고 돈을 돌려주었다. 하지만 루나는 그들이 머물던 방이 자신의 돈으로 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늘 밤은 함께 머물 거라고 했다. 좋든 싫든 말이다. 루나는 그곳이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빠르게 AKO에게 정이 들었고 좋아하게 되었다. 한편 코나이는 앉아 인벤토리를 열고 AKO에게 사준 왕관을 꺼내서 다시 넣어두었다. 그는 인피니티에서는 어떤 플레이어도 10개 이상의 아이템을 저장하거나 휴대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다. 하지만 물론 그는 평범한 플레이어가 아니었다. 그는 무제한의 아이템을 허용받았다. 한편 한 무리가 마차를 타고 거리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들을 이끄는 이는 킬러 퀸이라는 여자였다. 그 이름만으로도 그녀가 미쳤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 옆에는 조수인 후지가 앉아 있었다. 후지는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는 거의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킬러 퀸이 미소 지었다. 좋아, 그럼 루나 목에 밧줄을 걸고 끌고 가자. 후지가 망설였다. 야수의 왕을 잡으려 한 게 루나의 좋은 시도 아니었나. 솔직히 우리 모두 네 여동생의 용기에 감탄했어. 킬러 퀸이 비웃었다. 너희 모두 바보야. 루나는 자랑하는 거야? 야수의 왕은 처음부터 존재했어.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 왜냐하면 절대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누가 그레일 몬스터를 물리쳤는지 의심스러워했다. 그레일 몬스터를. 그리고 루나가 이 사실을 자신에게 숨긴 것에 매우 짜증이 났다. 한편 코나이는 루나와 함께 앉아 오븐과 세라프라는 두 사람에 대해 물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인도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 물었다. 루나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들을 본 지 오래되었다고. 사실상 전설이다. 하지만 소원사원의 돌 조각상이 실제로는 오븐의 것이라는 말도 있다. 다음날 코나이는 루나의 말을 생각하며 밖으로 나갔지만 오븐이 돌 조각상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는 오븐과 상호작용을 했고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었다. 걷는 동안 이 세계에서는 돈과 충분한 포인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는 돈과 포인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원래 세계에서 가져온 찻잔을 들고 가게에 들어갔다. 그것을 들고 있었다. 그는 찻잔의 유래에 대해 정교한 이야기를 지어내며 가게 주인에게 팔았다. 가게 주인을 완전히 속여서 그는 5개의 금화 전부를 받았다. 교환으로 그 남자는 완전히 사기를 당했다. 코나이는 돈을 챙기며 자신의 설득력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 순간 킬러 퀸과 그녀의 대군이 도착했다. 그녀는 즉시 루나를 불러내며 맞서라고 소리쳤다. 루나는 당황해 언니에게 달려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인사했다. 그녀는 긴장하며 물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킬러 퀸이 그녀에게 날카롭게 말했다. 내게 말도 없이 감히 도망치다니. 게다가 혼자서 야수왕을 쫓아갔다고 들었어. 루나는 상황을 누그러뜨리려 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했다. 문제없어.
그녀는 언니에게 설명했어요. 야수의 왕은 진짜라고. 나는 심지어 마법을 써서 그와 싸웠어요. 그 순간 또 다른 무리가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들은 즉시 킬러 퀸의 병력을 공격했어요. 코나이가 그들을 보자 이상하게도 익숙하게 느꼈어요. 그는 곧 그들이 소원을 빌던 신사에서 본 시체들과 같은 옷을 입은 같은 무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바로 그들이 본 시체들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킬러 퀸과 루나는 즉시 힘을 합쳐 전투에 돌입했어요. 흥분하며 킬러 퀸이 언니에게 말했어요. 나중에 혼내줄게. 하지만 먼저 이 녀석들을 처리하자. 검은색 적 하나가 갑자기 상자를 열었고 두꺼운 검은 액체가 퍼졌어요. 그 액체가 곳곳에 퍼졌어요. 그 물질은 많은 병사들을 삼켜서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루나와 킬러 퀸에게 다다르자 완전히 움직임을 멈췄어요. 그들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적군이 화살 세례를 퍼부었어요. 루나의 병사들이 뛰어들어 그들을 보호했고 맞지 않도록 막았어요. 검은 액체가 코나이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반지가 다시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그를 설득하려 했다. 그 힘을 받아들이면 루나와 킬러 퀸을 없앨 수 있다고. 코나이는 저항하려 애썼고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 어둠의 물질이 그에게 닿기 전에 그는 시스템을 열었다. 시스템을 열었다. 유일한 선택지는 캐릭터 변경이었다. 그는 그것을 선택했다. 순식간에 그 지역의 모든 어둠이 사라졌다. 코나이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지고 그의 얼굴은 훨씬 어려 보였다. 그의 전투 능력이 급격히 향상되었다. 그는 적군을 손쉽게 쓰러뜨리며 기록적인 시간 안에 모두 제거했다. 킬러 퀸은 그 자리에 서서 그의 힘에 완전히 매료되어 그를 경외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모습에 그녀는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하고 계속 그를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전투를 마친 후 콘나이는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다가갔다. 그녀는 매우 당황하고 민망해졌다. 방금 전까지 그녀의 언니를 꾸짖던 거친 성격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가 괜찮다는 것을 확인한 후 코나이는 조용한 곳으로 걸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깊이 불안해했다. 왜 그렇게 친절하게 행동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전혀 몰랐다. 에이케오가 그에게 다가와 적을 무찌른 소년 이야기를 할 때도 그는 매우 당황했다. 한편 유키와 마이켄이라는 두 소녀는 돈을 벌기 위해 몬스터를 사냥하고 있었다. 그들은 레스토랑에 있던 중 우연히 사냥꾼 포스터를 발견했다. 그 포스터에는 맹수의 왕이 그려져 있었다. 그를 잡은 보상은 엄청난 금액이었어. 그들은 포스터를 가져가자마자 임무를 수락했어. 코나이로서는 루나와 아코를 마차에 태우고 그 지역을 떠났어. 여행하는 동안 그는 루나에게 물었어. 너는 어떻게 모든 병사들을 데려올 거니?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네가 혼자서 무엇을 할 건데? 그녀는 인정했어.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네가 나를 지켜줄 사람이라는 거야. 코나이는 비웃으며 말했어. 난 너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 보디가드가 아니야. 두 사람은 즉시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국 코나이는 그녀를 지켜줄 수밖에 없었어요. 적어도 그녀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요. 코나이가 한 일은 루스나에게 새 옷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노출이 심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녀가 공주임을 드러낸다고 말했어요. 평소처럼 그녀는 그와 말다툼을 했어요. 하지만 그가 옷을 건네자마자 그녀는 바로 좋아했어요. 어코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나서 옷을 받고 갈아입으러 갔어요. 한편 유키와 마이케는 야수의 왕을 찾기 위해 계속 수색하는 동안 도중에 몇 가지 다른 임무도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야생 늑대를 사냥하는 것이었다. 사막을 여행하면서 마이케는 유키에게 그 늑대들이 이 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혼란스러워했다. 유키는 모래의 늑대는 매우 사나운 생물이라며 그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들이 무리를 이루면 더 강해지고 마을을 공격하며 사람들을 잡아먹을 것이라고 했다. 마이케는 재빨리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늑대들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분명히 거센 모래 폭풍 속에서 늑대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무리의 크기를 본 순간 그들은 즉시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들의 넘치는 용기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코나이의 마차는 길 위에 있었다. 그는 루나가 편히 갈아입을 수 있도록 멈췄다. 기다리면서 그는 이 게임에서 점수를 얻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그가 플레이할 때는 단순히 몬스터를 물리쳐 점수를 얻었다. 갑자기 마차 운전사가 그의 생각을 끊으며 거대한 것을 가리켰다. 모래폭풍이 앞에 있다. 코나이는 집중했고 폭풍 속에 괴물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흥분했다.
마침내 더 많은 점수를 얻을 기회가 온 것이다. 그가 원하던 대로. 하지만 조금 더 집중한 후 그는 늑대들의 수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다 두 소녀가 무리를 이끌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 뒤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 말은 늑대들이 소녀들과 그의 무리 모두를 공격할 것이라는 뜻이었다. 멀리서 유키와 미칸이 코나이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쳤다. 처음에 코나이는 괴물들에 대해 긴장했어요. 하지만 곧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두 소녀가 늑대 무서워하는 걸 조롱했어요. 그는 마법 방어막을 활성화했어요. 그를 향해 돌진한 첫 번째 늑대가 방어막에 부딪혔어요. 그는 뛰어오르는 능력을 사용해 늑대들을 하나씩 쓰러뜨리기 시작했어요. 다음으로 모래 폭풍 기술을 활성화해 지역 전체를 혼란으로 만들었어요. 아무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천둥 번개를 내리쳐 거의 모든 무리를 쓸어버렸어요. 단 3-4마리의 늑대만이 망설임 없이 도망쳤어요. 그가 끝내고 나서 마차에 다시 올라타 두 소녀를 뒤에 남겨두고 떠났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가기를 거부했다. 아코는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고 그에게 감탄했다고 말했다. 언제나처럼 루나조차 그의 능력에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바로 그 힘으로 나를 지켜주길 원한다고. 코나이는 비웃었다. 꿈깨일. 그럴 일은 절대 없어. 잠시 후 그는 마차를 다시 멈추고 아코와 루나를 내리게 했다. 그는 임시기지를 만들어주고 내부에서 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할 일이 있었거든요. 운전석에도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라고 했지만 운전사는 밖에 남아 말과 먹이겠다고 했어요. 코나이는 그들을 떠나 혼자 앉아 시스템을 열었어요. 그는 매우 기뻐했어요. 늑대를 물리친 후 그의 점수는 급상승했어요. 이제 그는 자신의 개인 조수 8명을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현재 점수로는 1명만 소환할 수 있었어요. 그는 어떤 조수를 선택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이 가장 약한 점이 마법 공격에 대한 방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걸 막아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는 천재의사코를 소환하는 것을 고려했다. 그녀는 아마도 마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무언가를 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녀가 매우 성질이 급하고 쉽게 짜증내며 싫어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의 성격이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소환했다. 그녀가 도착하자 그는 일어난 일들을 모두 설명했다. 코는 그들에게 밤그림시티 제국에서 가장 기술이 발전된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곳이 바로 가장 첨단 도시라고 했다. 그녀는 그곳을 미래의 거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곳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긴 여정을 앞두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여정을 1000마일 탐험이라고 이름 짓기로 했다. 그 후 코가 그에게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지 물었다. 코나이는 그녀에게 이 거점을 병원으로 만들 계획이야 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아이디어에 기뻐하며 즉시 동의했다. 어쨌든 그녀는 의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나이는 그녀에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보다 더 똑똑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녀는 게임 전체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또한 예측할 수 없고 폭력적이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그래도 그는 그녀가 필요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녀를 잘 대해야 했다. 나중에 그는 아코와 루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그들은 그들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여성을 보았다. 그들은 코나이에게 물었다. 저 사람 누구야? 그는 대답했다. 이 사람은 내 새 조수야. 그리고 그는 코에게 아코의 다친 다리를 확인하고 치료해 달라고 부탁했다. 코는 아코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진정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코는 긴장을 풀 수 없었다. 그녀는 코의 손가락이 이상한 모습의 의료도구로 변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러나 코가 그녀의 다리를 만지자 즉시 치유되었다. 아코는 다리를 테스트하며 다시 걸을 수 있고 달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뻐서 그녀는 신나서 뛰어다녔다. 코나이는 그녀를 위해 기뻐하며 잠시 산책을 시켜준 후 돌아갔다. 그 후 그는 코에게 도움에 대해 감사했다. 코는 낯설면서도 기분 좋은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상사가 처음으로 그녀를 칭찬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미칸과 유키는 평소 자주 가던 곳에 도착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만난 맹수의 왕에 대해 유키는 그에게 완전히 매료되어서 그가 악당이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어요. 그는 악당이었어요. 반면 미칸은 그를 전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유키를 꾸짖으며 어떻게 맹수의 왕을 그렇게 높이 평가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또한 그가 천천 마리 이상의 모래 늑대를 단숨에 없앤 것이 너무 화가 났어요. 마치 그것들이 단지 개미에 불과한 것처럼.
그녀는 그가 어떻게 혼자서 그 일을 해냈을 수 있는지 계속 의문을 품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데도. 그들 중 일부는 내내 도망치기만 했다. 한편 도시를 공격했던 악당 무리는 다시 모였다. 그들의 지도자 유토피아는 실패한 책임이 있는 지휘관을 꾸짖고 있었다. 공격. 그는 그에게 엄하게 말했다. 명령을 따르는데 약하다. 지휘관은 자신을 변호하며 말했다. 내 통제를 벗어났다. 어디선가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 우리 병력을 완전히 쓸어버렸다. 유토피아는 냉담하게 대답했다. 이 속도라면 어둠은 훨씬 더 큰 것을 요구할 것이다. 희생. 그래서 우리는 수도를 파괴할 것이다. 그 순간 코나이 아코코, 루나가 마을에 도착했다. 코나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땅이 황무지일 뿐임을 알았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왜 이 땅이 이렇지? 루나가 흙을 힐끗 쳐다보며 대답했다. 이게 내 땅이야. 코나이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럼 왜 이렇게 버려두었어? 루나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였다. 땅을 관리하는 건 내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일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 상태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코나이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마법에 뛰어나지만 절대 경영에 능하지 못해. 이대로 가면 사람들은 그녀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거야. 그는 그러고는 코를 돌아서 말했어. 루나의 왕국이 그녀를 이용하고 있다고. 그들은 그녀에게 망가진 땅을 다스리게 했고 부유한 영토들은 모두 자신들이 차지했어. 하지만 그에게는 이게 완벽했어. 그가 이 땅을 통제하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아무도 이 땅이 그들의 것인 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 아무도 그들이 소유한 걸 기억하지 못했어. 그는 루나에게 다가가 말했어. 이 마을의 일부를 빌리고 싶어. 여기에 병원을 짓고 싶어. 아코가 신이 났어요. 그럼 코는 누구든지 무료로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코나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들은 병원을 지을 곳을 정하기 위해 주변을 살폈어요. 코가 한 곳을 가리켰지만 코나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곳은 너무 작거든요. 나는 병원 옆에 수영장을 짓고 싶어요. 모두가 그 아이디어를 좋아했고 신이 났어요. 하지만 코는 친절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비누까지 팔아서 재산을 모으려고 계획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죠. 물론 그는 모든 것이 무료인 척했어요. 그 순간 한 마을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는 루나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며 오늘 공주를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가 고개를 돌려 코나이를 보자 겁에 질린 비명을 질렀어요. 마을은 맹수의 모습이 담긴 현상숲의 전단지로 뒤덮여 있었어요. 루나는 그를 안심시켰어요. 맹수의 왕은 나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코나이는 그 남자에게 말했어요. 루나가 직접 이 땅을 관리하라고 임명했어요. 그와 함께 그에게 즉시 왕국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어요. 그 마을 사람은 망설이며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허가를 받기 전에는 관계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코나이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이 땅은 루나의 소유예요. 그녀는 원하는 대로 다스릴 수 있어요. 남자는 그의 강렬한 시선에 움찔했어요. 즉시 말을 거두고 서둘러 떠났어요. 루나가 웃었다. 설득하는데 능하군. 코나이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사실 이 마을을 도와서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라고. 더 나은 곳으로. 항상 자신만 생각하는 루나는 물었어요. 그럼 마을이 번영하면 내 용돈도 올려줄 거야? 코나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그럼요. 한편 퀸과 모모라는 두 소녀가 마을 농장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심은 당근을 봤지만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땅이 좋지 않아서요? 좌절한 그들은 문제를 논의했어요. 우리는 더 좋은 물과 흙을 위해 마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왕이 말했어요. 모모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법의 수정이 너무 비싸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에 의존했어요. 그들은 농사를 짓는 방법을 아는 마을의 유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곧 팔 만한 것을 찾지 않으면 필요한 것을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코나이가 마을을 관찰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마을 사람들 모두 토끼처럼 긴 귀를 가지고 있었다. 루나는 설명했다. 그들은 사실 토끼 혈통 출신이라고. 왕이 그들을 매우 사랑해서 이곳으로 데려왔다는 것이다. 코나이가 비웃었다. 오히려 그들을 여기 격리시킨 거지. 그건 사랑이 전혀 아니야. 루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건 왕국 탓이야. 그들은 인간 외에 어떤 종족도 좋아하지 않아. 코나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상황을 물었다. 그들은 가장 큰 문제는 물 부족이라고 설명했고 그것이 토양을 죽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마을의 우물이 어디인지 물었다. 모모가 그에게 위치를 안내했다. 코는 우물을 점검했고 완전히 말라버린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다시 올라와서 코나이에게 말했어요.
더 깊게 파도 소용없다고. 그녀는 다시 내려와서 말했어요. 더 깊게 파도 소용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코나이는 멈춰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코와 루나는 그가 어떤 미친 아이디어를 내는지 기대하며 흥분해서 지켜봤다. 이번에는 어떤 걸 생각해낼지 궁금했다. 선택지를 계산한 후 코나이는 게임에 인벤토리를 뒤졌다. 그는 저렴한 회전 바퀴를 찾았다. 포인트를 많이 쓰지 않아 병원과 수영장을 짓는 계획에 지장이 없었다. 그는 저장 포털에서 그것을 꺼냈다. 모두가 놀랐다. 그들은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물이 없는데 회전 바퀴가 무슨 소용이냐고 물었다. 아코는 즉시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냥 코나이만 믿으라고. 그는 분명히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코나이는 그녀에게 우물에 물레를 설치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이 올라올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마른 우물에서 물을 얻을 수 있겠어요? 코나이는 웃었어요. 이 물레는 우물의 상태와 상관없이 물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아코는 그의 지시를 따랐어요. 물레가 작동하는 순간 물이 우물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매우 기뻐했다. 그들은 수년 만에 이렇게 많은 물을 본 적이 없었다. 코나이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 바퀴를 잘 돌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도난당할 수도 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저장 포털에서 비료팩을 꺼내어 토양의 건강을 회복시켰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춤을 추며 축하했다. 그들은 드디어 제대로 된 당근을 먹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뻤다. 하지만 코나이는 그들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생각은 다른 데에 있었다. 망가진 마을에는 아무도 방문하지 않을 거야. 투자할 생각은 더더욱 없고. 이 땅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복구해야 해. 루나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어. 너도 알다시피 어쩌면 너는 내가 생각한 만큼 악하지 않을지도 몰라. 쏟아내. 코나이가 비웃었다. 넌 참 순진하구나. 나는 이유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 마을이 재건되면 토끼들이 내 병원에서 일할 거야. 루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네가 그들을 도와주고 내 용돈을 늘려준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해. 코나이는 그의 다음 목적지가 수도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웃었다. 돌아오면 옷과 선물을 많이 가져다줘. 코나이는 눈을 굴렸다. 넌 정말 어린애야 공주가 아니잖아. 한편 왕국에서는 루나의 맏언니가 회의를 하고 있었다. 왕실 지도자들과. 그녀는 루나가 마을을 도와줄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소식을 막 들었다. 그것에 대해 일부 관리들은 신경 쓰지 않았고 일부는 깊이 걱정했다. 장녀는 루나가 맞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걱정이 됐어요. 그녀를 도와주는 이상한 남자에 대해 그에 관한 불안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 순간 킬러 퀸이 방에 들어왔어요. 언니는 즉시 그녀를 확인하고 루나에 대해 물었어요. 킬러 퀸이 웃었어요. 나는 만난 드래곤 남자가 정말 좋았어. 그는 악당물이 전체를 쓸어버렸어. 언니는 충격을 받은 듯 그녀를 바라봤어요. 킬러 퀸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그녀가 알던 야생적이고 무모한 성격은 사라졌다. 처음으로 막공주는 순수한 불신의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두 소녀가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오르진이라는 소녀에게 드래곤 전사가 야우시티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야우시티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오르진은 그저 또 다른 소문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그가 정말 나타났다면 사람들은 그를 내버려두지 않고 지금쯤 축하하고 있을 거라고 말했다. 지금쯤? 밍크가 한숨을 쉬었다. 정말 그를 만나고 싶어. 그가 실제로 존재했으면 좋겠어. 식당 주인이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다가와서 드래곤 전사는 훌륭하지만 야수의 왕이 더 대단해요. 라고 말했다. 그가 곁에 있으면 절대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그의 사진을 보고 그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사람임을 느꼈다. 밍크는 신나서 오르긴에게 말했다. 나는 그를 찾고 싶어. 오르긴은 대답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밍크를 데리고 자리를 떠났다. 같은 식당에 미칸과 유키도 있었다. 그들은 오르긴과 밍크의 대화를 엿듣고 매우 짜증이 났다. 미칸은 유키에게 말했다. 야수의 왕을 상대하는 건 우리에게 정말 어려울 거야. 하지만 오르진과 밍크에게는 더 쉬울 거야. 유키가 얼굴을 찡그렸다. 우리는 그들이 그를 찾지 못하게 막아야 해. 한편 코나이 아쿠코 그리고 루나는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축하하고 있었다. 루나는 그곳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 그들을 데려왔다. 레스토랑 주인은 루나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녀는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친구들과 함께 아코의 회복을 축하하러 왔거든요. 그들은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고 코나이는 아코에게 말했다. 마음껏 즐겨. 먹고 싶은 만큼 먹어. 오늘은 내 날이야. 에코는 매우 기뻐했어요. 그들은 모두 활기찬 분위기에 푹 빠져서 식사를 즐겼어요. 그 후 코나이는 밖으로 나가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더 캐주얼한 곳에서 자유롭게 축하했어야 했다고. 그는 웨이터를 불러서 무언가를 건넸어요. 조금 있다가 이걸 우리 테이블에 가져다 주세요. 코나이는 포털에서 물건을 꺼내서 웨이터에게 건넸어요. 잠시 후 웨이터가 딸기 케이크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정말 맛있어 보여서 모두 감탄했어요. 에이코와 루나는 놀라서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그런 것을 처음 본 것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시도해보게 되어 매우 기뻤다. 코나이는 코에게 케이크를 자르고 나누라고 말했다. 모두 한 입씩 먹자마자 그 맛에 반해버렸다. 그들은 코나이에게 멋진 깜짝 선물에 감사를 표했다. 식사를 즐기던 중 낯선 여자가 갑자기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녀는 분명히 부유해 보였다. 온몸이 착용한 보석들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이 모두 와서 기쁩니다. 코나이는 일어나서 자신을 소개했다. 그 여자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이름은 튀긴 새우입니다. 코나이는 그녀의 이름을 듣는 순간 거의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참았다. 대신 몰래 루나에게 메시지를 보내 물었다. 이 여자는 누구냐고. 루나는 설명했다. 그녀는 부유한 남자들의 아내들과의 인맥으로 유명하다고. 그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영향력이 크다. 우리는 그녀를 적으로 만들 여유가 없다. 그건 우리에게 이롭지 않다. 코나이는 웃으며 말했다. 그럴 생각 없다. 사실 나는 그녀의 호감을 사려 한다. 나중에 매우 유용할 수 있다. 그는 부유한 여성과의 대화를 이어가며 그들이 에이코의 회복을 축하하러 왔어요. 그는 그녀에게 AKO에게 몇 마디 해보라고 격려했어요. 그녀는 AKO를 축하하며 도시의 의견을 물었어요. AKO는 즐겁게 대답했어요. 이 도시의 모든 것이 놀랍고 정말 즐거워요. 코나이는 덧붙였어요. 수도는 내가 지나온 땅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낫다고. 내 길 위에서.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왕국은 중간이 없어요. 호화롭거나 끔찍하거나. 그것은 천국과 지옥 같아요. 천국과 지옥 같아요. 코나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그걸 바꾸기 위한 계획이 있어요. 그녀는 흥미로워했어요. 어떤 계획일까? 코나이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나는 왕국의 모든 황폐한 땅을 복구하고 싶어요. 내가 통제권을 잡으면 단 2년 만에 이곳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자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너를 말문이 막히게 할 선물이 있어. 신이 난 그녀가 물었어요. 그게 뭐야? 코나이는 포털에서 비누 한 조각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어요. 그녀가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혼란스럽게 쳐다봤어요. 비누? 루나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이건 평범한 비누가 아니에요. 모든 먼지를 제거하고 피부를 진주처럼 빛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자는 소녀들의 얼굴을 힐끗 바라보며 그들의 피부가 얼마나 흠잡을 데 없고 빛나는지 알아챘어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녀는 그게 비누 덕분이라고 생각했고 바로 신이 났어요. 그녀는 코나이에게 감사하며 서둘러 받았어요. 그 후 코나이는 자신의 마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거기에는 수영장과 사우나를 짓고 있어요. 완공되면 꼭 방문하라고 하고 싶어요. 비누도 충분히 준비할 거예요. 사우나에 들어가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나올 거예요. 그녀는 매우 기뻐했다. 완성되면 꼭 나를 데려가줘. 그때 그녀는 루나를 향해 말했다. 이걸 내 동생한테는 비밀로 해. 루나는 웃음을 지었다. 나는 동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갑자기 땅이 심하게 흔들렸다. 식당 주인이 공포에 질려 뛰어들어왔다. 악당 무리가 도시를 공격하고 있어요. 식당에 있던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지만 고나이만은 즐기려던 참이었다. 더 자신감 있게 그는 밖으로 나가 도시를 내려다보며 상황을 파악했다. 그 후 돌아와서 코에게 말했어. 여기서 있어. 그리고 개들을 돌봐. 나는 적들과 맞설 거야. 루나가 즉시 주장했어. 나도 같이 가고 싶어. 코나이는 고개를 저었어. 그냥 있어. 그들이 공격하면 널 지킬 수 없거든. 아코가 걱정스럽게 말했어. 조심해. 코나이는 미소 지었어. 긴장하지 마. 나는 몇 칼로리만 태우고 있어. 그 후 그는 모두에게 식당 안에 머물러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 그는 혼자 적들을 처리할 거라고 했어. 그는 떠나서 도시 중심부로 향했어. 그 순간 유키와 마이케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완전히 전투를 지배하고 있었어. 그들은 악당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었어. 적 사령관이 그들을 쓰러뜨리라는 명령을 내렸어. 그들은 강하지만 곧 지칠 거야. 소진될 때까지 끝내라. 그 전에 코나이가 도착했다. 유키와 마이케는 그를 보고 기뻐했다. 코나이는 재빨리 악당들을 처리했다. 그러나 전투가 끝나자 유키와 마이케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맹수의 왕이 그들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적들을 직접 물리쳤다. 그는 모두 땅에 쓰러질 때까지 계속 쓸어버렸다. 그러나 적의 지휘관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쉽게 죽지 않겠다고. 그는 손을 긁으며 도시를 저주하는 마법을 활성화시켰다.
갑자기 그의 피부에 붉은 기호가 나타나더니 진한 진홍색 연기를 뿜어냈다. 그들 앞에 거대한 생물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카니발 몬스터 중급 수준의 괴물이었다. 그것은 도시 주변에 마법의 장벽을 만들어 모두를 가두었다. 유키와 마이켄을 포함한 모두가 두려워했다. 유일한 탈출구는 괴물을 무찌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누구든 반응하기도 전에 콘나이는 가볍게 돌을 던졌다. 그 생물에게. 괴물이 돌아서서 으르렁거렸다. 그것을 누가 그랬지. 망설임 없이 콘나이는 한 번의 일격으로 생물을 파괴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침묵했다. 한때 코나이를 두려워했던 시민들은 이제 그를 존경했다. 그들은 모두 모여 도시를 구해준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리더 유토피아는 일이 일어난 것에 좌절하며 앉아 있었다. 그는 분노를 모두 트론이라는 소녀에게 쏟으며 소리쳤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냐고. 두 번째 임무도 실패했어. 그리고 너는 카니발 몬스터를 너무 일찍 사용했어. 그는 그녀에게 특정 메시지를 의회스에 전달하라고 명령한 후 그녀를 내보냈다. 내보내기 전에. 한편 수도에서는 상황이 진정되고 있었다. 코나이 아코루나 그리고 코가 앉았던 식당에 이제 광대가 초대되어 손님들을 즐겁게 하고 일어난 일을 잊게 도왔다. 하지만 그들은 광대의 배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그는 사실 악당들을 위해 일하는 스파이였다. 그의 눈이 루나의 테이블을 응시했다. 그는 조용히 그들 각각을 관찰하며 얼굴을 기억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루나였다. 그는 그녀를 제거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한편 루나는 아코에게 물었다. 코나이는 어디 있나요? 그가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 아코가 안심시켰다. 코나이도 곧 돌아올 거라고 약속했어. 그는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으니까 곧 올 거야. 부유한 여성이 덧붙였다. 인내심을 가져라. 그는 곧 도착할 거야. 그 순간 광대가 다가왔다. 그는 친근하고 명랑한 엔터테이너처럼 보였고 그들은 그에게 공연을 부탁했다. 마술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그가 공연을 시작하는 순간 그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의 손이 사라졌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필사적으로 손을 찾았고 결국 교입, 소유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당황했다. 코는 그의 두려움을 즐기듯이 희죽거렸다. 그녀는 그의 손을 가지고 장난치며 위치를 바꿨다가 마침내 손을 그의 몸에 돌려주었다. 광대는 겁에 질렸다. 코가 다가와 속삭였다. 다음엔 더 똑똑해져라. 내 병속통 냄새는 오래전에 내게 닿았으니까. 누군가를 노리고 싶으면 우리한테서 떨어져. 다음번엔 내가 네 손을 그냥 돌려주지 않을 테니까. 광대의 온몸이 떨렸다. 그는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한편 킬러퀸은 오른팔 후지와 함께 다른 도시에서 있었다. 그들은 살아있는 해골들과 인간형 괴물 무리와 싸우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이는 왕립군 사령관 마샬이었다. 근처에서는 오리진과 밍크도 다른 악당 무리와 싸우며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마을에 내린 저주를 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감사했고 오리진은 받은 칭찬에 매우 기뻐했다. 코나이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악당 무리들은 후퇴하여 재집결했다. 패배에 분노한 그들은 스스로를 베며 피를 이용해 몬스터를 소환했다. 그들은 짙은 붉은 연기를 뿜으며 소용돌이쳤다 하나로 섞이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괴물을 만들지 않았다. 그 대신 사람으로 형성되었다. 그는 어둠의 왕자 오르에트였다. 이전의 생물들과 달리 그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훨씬 더 강력했다. 루나의 맏언니는 오르에를 목격했어요. 즉시 왕국 주변에 마법 방벽을 쳐서 약한 몬스터들을 모두 없앴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아래에서는 킬러퀸과 후지가 오르에의 도착을 목격했어요. 후지는 오르에를 공격하려 했지만 한 방도 맞히지 못했어요. 그는 너무 강했어요. 위에서 그는 사람들을 개미만큼 하찮게 보았어요. 그러더니 단지 손짓 하나로 루나의 언니가 만든 방벽을 산산조각 냈어요. 킬러퀸은 시그마 해머를 꺼내 오르에에게 돌진했어요. 그들은 마주보고 서 있었어요. 그녀는 그를 땅에 쓰러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즉시 일어나서 그녀에게 마법 주문을 시전했다. 킬러퀸은 재빨리 마법벽을 만들어 자신을 감싸 방어했다. 그녀는 또 다른 공격을 피한 후 다시 오르에트에게 돌진했다. 그러나 트론이 도착했고 신비한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검은 액체가 흘러넘쳐온 곳을 뒤덮었다. 그것은 킬러퀸과 오르에트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오르에트는 그 기회를 이용했다. 그는 강력한 주문을 시전하여 그들을 마법 충돌로 몰아갔다. 무너질 때까지 장애물을 버텼다. 그는 오르에트에게 잔인한 일격을 가했고 둘 다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움직이지 못했다. 루나의 맏언니는 위에서 지켜보며 여동생이 걱정되었다. 킬러퀸이 소리쳤다. 이 일에 끼지 마. 장벽을 강화하고 유지해.
그런데 오르에트는 킬러 퀸 위에 올라서 조롱했다. 하지만 그를 지켜보는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코나이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답답함을 느꼈다. 그는 세라프를 찾기 위해 가던 중이었다. 하지만 이제 오르엣이 나타나 그의 임무를 지연시켰다. 그래도 그는 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개입해야 했다. 그는 빠르게 시스템을 검색해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았다. 옵션은 하나뿐이었다. 그는 다시 캐릭터를 바꿀 수 있었다. 그는 그것에 대해 격분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다. 그는 다시 전설의 드래곤맨으로 변신했고 그 동일한 형태였다. 킬러 퀸이 사랑받았다. 코나이가 앞으로 나와 오르에트와 킬러 퀸 사이에 섰다. 그는 오르에트를 노려보았다. 물러서라. 오르에트는 그의 모습을 비웃으며 웃었다. 하지만 모욕을 끝내기도 전에 드래곤맨이 그런 힘으로 그를 쳤다. 오르에트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했다. 처음으로 그는 상대가 가볍게 볼 상대가 아님을 깨달았다. 킬러 퀸은 기뻐했다. 그녀는 다시는 눈앞에 드래곤맨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오르에트를 파괴하고 있었다. 오르에트는 따라잡으려 애썼다. 그의 에너지는 빠르게 고갈되고 있었다. 절박해진 오르에트는 해결책을 찾았다. 그때 그는 트론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목을 움켜잡았다. 그리고 힘을 회복하기 위해 그녀의 피를 마셨다. 하지만 그는 곧 그것을 뱉어냈다. 내 피는 더럽다. 충분히 순수하지 않아. 혐오스럽게도 그는 그녀를 땅에 내던졌다. 그녀는 힘껏 착지했고 피를 많이 흘렸다. 그녀는 누워있으면서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한때 길거리에서 홀로 떠돌던 고아였던 시절을. 유토피아가 그녀를 받아들이고 악당 무리의 일원이 되게 했다. 잠시 후 트론이 깨어났다. 드래곤맨이 그녀 곁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내가 치료해서 그가 말했다. 곧 괜찮아질 거야.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킬게. 너 혼자가 아니야. 오르엣은 분노했다. 그가 드래곤맨의 부드러운 태도를 참을 수 없었다. 격분한 그는 거대한 괴물로 변신했다. 트론은 떨었다. 드래곤맨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어 진정시켰다. 물러서 내가 끝낼게. 괴물이 포효했다. 이것이 내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해. 하지만 아무도 반응하기도 전에 드래곤맨이 그 생물을 공격했다. 괴물이 공격을 막으려고 했다. 하지만 너무 강력했다. 상처를 입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러더니 폭발하며 죽었다. 어둠이 사라졌다. 도시의 빛이 돌아왔다. 모든 사람들이 드래곤맨을 경외심으로 바라보았다. 루나의 맏언니조차도, 트론조차도, 물론 킬러 퀸도 모두가 드래곤맨 주위에 모여 그의 이름을 환호하며 기뻐했다. 그들은 도시를 구하고 악에서 해방시켜준 그에게 무한히 감사하며 기뻐했다. 그들은 트론조차 달려와 그를 안았다. 코나이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틀리게 불렀다. 그는 트론 대신 론트라고 불렀다. 그녀가 웃었다. 트론이지 론트가 아니야. 그때 모든 사람들이 드래곤맨에게 몰려들어 그를 너무 꽉 껴안아 거의 숨이 막힐 뻔했다. 다음 날 코나이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루나의 큰언니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그를 환영하며 곧바로 물었다. 정말 짐승의 왕이냐고. 전설 속에서 모두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인가? 코나이는 자신있게 네라고 대답했다. 나는 맹수의 왕이다. 그녀는 그의 루나와의 관계와 어떻게 만났는지 물었다. 코나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내게 끔찍한 순간이었다. 처음에는 그녀조차 내가 끔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독특한 관계를 쌓았고 차이점을 극복했다. 그들은 루나의 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건 불가능해. 루나는 누구와도 진정한 유대를 맺을 만큼 이기적이지 않다. 그러자 그녀는 직접 코나이에게 물었다. 내 언니를 이렇게 조종하려고 어떤 주문을 걸었어요. 코나이는 웃었다. 내 고향에서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직접 결과를 보지 않으면 진실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가 진짜로 의미한 것은 그녀가 그의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녀는 그의 행동의 결과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왕국을 정복하려는 위험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때 코나이는 주제를 바꿨다. 나는 세라프를 조사하고 있어. 근처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서관이 있나요?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왜 그가 세라프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그는 그녀를 죽이기 위해 정보를 찾고 있는 걸까? 그가 이렇게 직접 묻는 것도 대담하다고 느꼈다. 그래도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도서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필요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 그녀는 세라프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코나이는 단지 만남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를 배웅하며 그녀는 말했다. 곧 다시 만날 거라고 확신한다고. 그리고는 물었다. 아광을 물리친 사람이 너였느냐고. 코나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걸어갔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다. 한편 밖에서 코나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 앞에서 간신히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시스템을 열어 점수를 확인했다. 기쁘게도 그는 엄청난 양의 점수를 얻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과 함께라면 그는 또 다른 조수를 소환하고 병원을 지으며 리조트도 건설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새로운 기능을 잠금 해제했다. 그는 방문했던 어느 곳이든 즉시 순간이동할 수 있었다. 그는 순수한 흥분으로 웃기 시작했다. 에이코는 그의 웃음을 듣고 생각했다. 저 무서운 사악한 웃음. 그것은 오직 맹수의 왕에게만 어울릴 수 있었다. 그녀는 급히 방을 뛰쳐나왔다. 확실히 코나이는 바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갔다. 코나이는 딸을 안는 아버지처럼 그녀를 안았다. 그리고 그녀를 도서관으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세라프와 관련된 정보를 찾으며 책을 읽는 데 시간을 보냈다. 세라페우. 하지만 책에는 몇 장의 사진만 있을 뿐 진짜 쓸모 있는 것은 없었다. 답답해진 코나이는 떠나려 했다. 그때 에이코가 떠나기 전에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책을 골랐다. 코나이는 한숨을 쉬며 책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파이도라는 개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미움을 받아 고향에서 쫓겨났다. 그는 사랑하는 암컷 개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났는데 그녀는 궁정 감옥에 갇혀 있었다. 수많은 고난 끝에 그는 마침내 그녀를 찾았다. 사람들은 그를 용감한 개라 칭하며 칭송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그는 유명해지고 모두에게 사랑받게 되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코나이는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이상한 이야기야. 도대체 누굴 위해 만든 거지? 그러나 에이코는 그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그 순간 코나이는 이 이상한 이야기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깨달았어요. 그 후 그는 도서관 사서에게 전에 읽었던 것에 대해 물었어요. 감옥 안에 마법 방패가 정말로 발견되나요? 사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끔씩 죄수들이 자신이 남긴 마법 방패와 유물을 감옥에 남기곤 해요.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코나이는 에이케오를 데리고 도서관을 나섰어요. 그녀에게 혼자 집에 가라고 했어요. 그는 나중에 따라올 거야. 혼자 헤매던 중 트론이 갑자기 나타나 그를 붙잡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물었다. 드래곤맨은 어디 있나요? 그를 보고 싶어요. 코나이는 대답했다. 네가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녀는 그를 응시했다. 너와 드래곤맨은 같은 색깔이야. 코나이는 눈을 깜빡였다. 무슨 색깔? 그녀가 설명했다. 나는 사람들의 영혼 색깔을 볼 수 있어. 그때 그녀가 그에게 애원했어요. 드래곤맨을 데려와줘요. 그는 나를 처음으로 구해주고 나를 신경 써준 사람이었어요. 코나이는 그녀에게 동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죠. 내 말을 들으면 드래곤맨을 데려다 줄게. 트론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제거해줄게. 코나이가 화를 냈습니다. 왜 모두가 나를 악한 살인자로 생각하는 거야? 트론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럼 뭘 원해? 코나이가 한숨을 쉬었다. 곧 내 마을의 일꾼과 도우미가 필요할 거야. 내 재능이라면 아주 유용할 수 있어. 내 명령을 따르면 드래곤맨을 만나게 해줄게. 트론은 즉시 동의했다. 그녀는 그를 따랐다.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에이케오 루나 그리고 그 일행을 만났다. 루나는 트론을 보는 순간 의심스러워했다. 이 사람 누구야? 그녀가 코나이에게 물었어. 그녀 안에 생명체가 있어. 코나이는 이 말을 듣고 놀랐어. 그녀 안에 괴물이 있어.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 그는 루나에게 말했어. 마을을 바꿀 수 있다면 네 자매들이 더 잘 대해주고 존중할 거라고. 하지만 그러려면 다양한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해. 모든 것을 흑백으로만 보지 말고 눈을 더 크게 떠야 해. 루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아? 그녀를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그녀가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코나이는 동의했다. 그는 모두에게 자신을 붙잡으라고 말했다. 그들은 날아오르려 했다. 순식간에 그들은 마을로 돌아왔다. 모모와 다른 이들이 코나이를 환영했다. 코나이는 곧바로 기지 건설에 나섰다. 그는 가장 좋은 위치를 찾아 포인트를 사용해 자신이 원하던 병원을 지었다. 그 병원은 전기가 없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첨단 시설로 완비되어 있었다. 전혀 없었지만. 그러고 나서 그와 코는 병원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법과 병원을 유명하게 만드는 방법을 논의했다. 논의 핫뺐다. 코나이는 선언했다. 우리는 먼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병원이 유명해지면 부자들이 돈을 내게 할 것이다. 그 후 코나이는 밖으로 나갔다.
병원 바로 옆에 자신의 고급 리조트를 지었다. 그곳은 호화로웠어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목욕탕이 있었어요. 사우나, 수영장, 증기탕도 있었어요. 2층에는 리조트 호텔이 있어서 손님들이 하룻밤 묵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대형 식당도 있었어요. 완벽한 사치의 휴양지였어요. 나중에 코나이는 모모에게 다가갔어요. 오늘 밤 마을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떠났어요. 혼자 앉아 있으면서 그는 생각했어요. 이 마을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해. 나는 떠났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는 8명의 조수를 검토했다. 신중한 고민 끝에 타오라가 최선의 선택임을 깨달았다. 전투 기술과 힘으로 완벽한 보호자가 될 것이다. 또한 코와 잘 어울릴 좋은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주저하지 않고 콘나이는 그를 소환했다. 타오라는 깨어났고 그의 첫 반응은 순수한 충격이었다. 그는 호화로운 리조트와 주변 전체를 둘러보았다. 그는 즉시 코나이를 향해 몸을 돌렸다. 우리가 어디에 있지? 여기가 뭐야? 코나이가 웃음을 지었다. 나를 따라와. 할 얘기가 있어. 그들은 리조트 안으로 걸어 들어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앉았다. 타오라는 계속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다. 이곳은 마치 내가 어렸을 때 보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속에 있는 것 같아. 어렸을 때 말이야. 코나이가 혼자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지금 분명히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있어. 그의 뇌는 아직도 작동 중이야. 그는 너무 많은 설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아참, 코나이가 덧붙였어. 코도 우리와 함께 있어. 타오라는 사람은 얼어붙었어.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 저 미친 여자가 여기 있어. 코의 미친 실험과 예측 불가능한 성격이 떠오르기 시작했어. 그에게 다시 떠올랐어. 그는 그녀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무서운 일들을 떠올렸다. 코나이가 웃음을 지었다. 너희 둘이 잘 맞을 줄 알았어. 타오라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때 그가 물었다. 그럼 지금 계획이 뭐야? 코나이가 대답했다. 지금은 이 마을만이 내 전부야. 타오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필요한 건 뭐든 할게. 네가 아니었다면 내 여동생 마나미와 나는 아직도 거리에서 집 없이 떠돌고 있을 거야. 아니면 죽었을 수도 있어. 코나이가 그를 안심시켰다. 지금 우리는 3가지 주요 구역이 있어. 병원, 리조트, 그리고 마을 자체야. 마을을 안전하게 하고 주민들을 교육시키며 방문객을 유치해야 해.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며 가장 중요한 건 부자들에게서 돈을 버는 거야? 타오라는 눈을 깜빡였다. 좋아, 천천히 말해줘. 나는 기계가 아니야. 코나이가 웃으며 어깨에 손을 얹었다. 즉시 타오라는 몸에 전기가 스치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코나이가 찡그렸다. 코에게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 혹시 모르니까. 딱 그때 코가 갑자기 나타났다. 누구 나를 부른 거야? 그녀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로 물었다. 타오라는 즉시 두려움이 드러났다. 그는 몸 전체를 긴장시키며 그녀를 보고 움찔했다. 루나코 그리고 트로니 소란을 듣고 달려왔다. 그들이 타오라를 보자마자 물었다. 그는 누구인가? 그는 코나이의 새 조수인가? 그들은 모두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심지어 트론도 감탄하며 쳐다봤다. 그의 색깔이 아름답다. 그는 우리에게 친절할 거야. 코나이는 그들이 서로 알아가기를 바라며 자리를 떠났다. 몇 가지 더 준비하면 돼. 그는 생각했다. 그러면 마을은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될 것이다. 다음 날 코나이는 전에 자기 찻잔을 엄청난 가격의 판가게를 찾았다. 그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음악 상자를 가져갔다. 가게 주인 앞에서 열었다. 가게 주인은 즉시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그 후 코나이는 음악 상자에 관한 정교한 이야기를 꾸몄다. 자신의 고향에서는 이런 물건들이 매우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했다. 그는 모두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했다. 가게 주인은 망설이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가격을 너무 낮게 제시하면 코나이가 기분 상해 팔지 않을 수도 있다. 코나이가 웃었다. 가격은 네가 정해. 상인은 당황했다. 이게 시험인가? 이 나라에서는 비싼 건가? 그가 물었다. 코나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 사람들은 예술품과 음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상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그는 말했다. 15골드 코인 해줄게. 코나이는 즉시 동의했다. 그 금액은 엄청났다. 게다가 뮤직박스는 금화 한 잎의 가치도 없었다. 거래를 마친 후 코나이는 전에 아코를 데려갔던 옷가게를 방문했다. 그곳에 그는 주인에게 다가가 정장과 드레스를 가리켰다. 이거 20벌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최대한 빨리 완성해서 우리 마을로 보내주세요. 그는 카운터 위에 금화 4잎을 올려놓았다. 가게 주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코나이는 덧붙였다. 그건 첫 번째 지급일 뿐이라고. 끝내면 2번 더 줄 거야? 그런 다음 그는 식료품점에 갔다. 그는 대량의 고기와 유제품을 주문하고 마을로 배달되도록 조치했다. 마을로. 모든 일이 끝날 때쯤 그는 금화 3개만 남아 있었다.
이제 그는 무엇에 더 쓸지 고민해야 했다. 일단 그는 마을로 돌아갔다. 그날 밤 콘나이는 방에 앉아 있었다. 그는 드래곤맨으로 변신했다. 이 모습에는 뭔가 맞는 느낌이 있었다. 그에게 이상한 전율을 주었고 강한 자를 짓밟고 약한 자를 보호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당근을 수확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건강하고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을 얻은 것이다. 그들은 축하했다. 그리고 나서 코나이 리조트를 탐험했다. 그들은 그것을 매우 좋아했다. 한편 타오라는 마을 아이들을 훈련시키며 청소하고 리조트를 관리하는 법을 가르쳤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코나이와 타오라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첫 공식 손님이 도착했다. 그는 식당에서 만났던 부유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이 본 것에 깜짝 놀랐다. 이것은 정말 놀랍다고 그녀는 외쳤다. 코나이, 네가 약속을 지켰구나. 그러자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런데 네가 준 비누 정말 마음에 들었어. 그녀가 말하는 동안 뒤에서 노인이 마차에서 내렸다. 그의 이름은 가만드라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여자에게 물었다. 그래서 네가 말한 마을이 여기야. 무엇에 대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마을이에요. 코나이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지? 그녀가 설명했다. 이분은 카만드라예요. 생애 마지막을 앞둔 노인이에요. 그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날들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데려왔어요. 카만드라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 예전에는 꽤 유명했어. 하지만 그 괴물이 내 눈을 빼앗은 이후로 집에만 갇혀서 일을 할 수가 없었지. 코나이가 비웃었다. 우리에겐 훌륭한 의사가 있거든. 아마 그녀가 내 눈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카만드라가 기운을 냈다. 정말 당장 데려가줘. 타오라는 그를 코에게 안내했다. 그동안 코나이는 코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준비해, 중요한 손님이 오고 있어. 그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코는 그들을 맞이했다. 부유한 여자는 시설에 감탄했다. 이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 코는 카만드라를 검사했다. 그런 다음 특별한 액체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그의 눈에 발랐다. 눈을 감으라고 지시했다. 이제 천천히 터뜨리세요. 카만드라는 말한 대로 했어요. 그러자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흥분해서 뛰었어요. 부유한 여자는 너무 감동해서 코에게 람다 코인을 건넸어요. 이것은 100골드 코어의 가치가 있는 화폐예요. 코는 그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짜 결제예요. 그러면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루나가 8살 어린아이로서 작은 소년과 함께 수도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오래된 구리 동전을 가지고 음식을 사려고 합니다. 그들은 웅장한 궁전 앞에 멈춰서고 루나는 소년에게 언젠가 자신도 이런 곳에 앉아 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소년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나는 그가 목표를 세우려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때 세 사람이 궁전에서 나와 루나와 소년을 모욕합니다. 루나는 화가 나서 주문을 외우며 손에서 마법을 내뿜습니다. 세 사람은 겁을 먹고 급히 궁전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소년은 누구도 해치기 전에 재빨리 루나를 그 자리에서 데리고 도망친다. 그들 앞에서 그 사건 이후 2년 만에 루나는 마침내 목표를 이루고 마법 능력으로 왕국의 일원이 된다. 왕국은 그녀를 존중하며 그녀를 그들의 하나로 선언한다. 그 후 루나는 곁에 두고 싶은 조수에 대해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함께 있던 작은 소년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고 알려준다. 그는 데모 혈통임이 밝혀진 후 처형당했기 때문이다. 그는 수도에 잠입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항의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단지 그 혈통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으며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허락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녀에게 만약 그녀가 원했던 것처럼 공주가 되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을 매우 신중하게 골라야 하며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사건 이후 루나는 자신을 갈고 닦아 왕국 모두가 아는 공주가 되었다. 그때 루나는 알 수 없는 목소리에 깨어난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 목소리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는 것임을 깨닫는다. 그녀는 야수의 왕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음을 이해하자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이런 때에 그는 부자인 여자와 함께 온다고 말하며 거의 다 왔으니 준비하라고 한다. 거의 다 왔으니까. 루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재빨리 나가 부자인 여자를 맞이하며 함께 오라고 초대한다. 같이 오라고? 그들은 대욕장에 들어가고 부자인 여자는 그 크기에 감탄한다. 그녀가 앉자 소녀들이 도와주러 온다.
그녀는 이곳이 너무 좋아서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편안함을 느낀다. 코나이가 말해준 것처럼 그녀는 그곳에 영원히 머물 수 있기를 바란다. 소녀들은 코나이가 최근에 가져온 새로운 제품들을 사용하는데 그것들은 그들의 세계에는 전혀 새로운 것들이다. 그녀는 그것들을 좋아하고 루나가 더욱 격려하며 말한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아직 아무것도 본 적이 없다고. 그 후 그녀를 이산화탄소 물이 가득한 목욕탕으로 데려가는데 이곳은 피부에 매우 유익하다. 끝난 후 그녀를 허브 목욕으로 안내하는데 그 냄새가 너무 신선하고 쾌적해서 숲속에 있는 것 같다. 그 후 그들은 소금 사우나로 가서 루나가 그녀에게 소금을 잘 문지르라고 말한다. 그녀의 피부에 죽은 피부를 제거하고 다시 젊게 느끼게 하려고 매끄러운 피부를 되찾기 위해 끝나면 소금을 헹구어요. 여성은 흥분해서 너무 세게 문질러서 자신을 다치기까지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위대한 공주와 킬러 퀸이 궁전에서 만나는 모습을 봅니다. 위대한 공주는 부유한 여자가 코나이 리조트에 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공주는 화가 나서 킬러 퀸에게 말합니다. 코나이가 그들의 언니를 데려갔다고, 이제 부유한 여자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고. 그녀는 그의 성과에 매우 좌절하며 언니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그들은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킬러퀸은 그녀의 여동생에게 루나를 내버려 두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루나는 이제 코나이의 마음이 붙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동생에게 자신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한 번도 사랑하거나 누군가에게 마음을 붙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 우리는 도서관으로 돌아가 코가 타올에게 다가가는 장면을 본다. 타오라는 혼자 앉아 앞에 마을 지도를 펼쳐놓고 있다. 그녀는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고 그가 지도에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리고 있는 것을 본다. 그녀는 그에게 마을 사람들의 집 위치를 바꾸고 싶은 거냐고 묻는다. 그는 그렇다고 말하며 야수의 왕 자신이 그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허락했다고 안심시킨다. 타오라는 그녀에게 최근에 변한 것 같고 훨씬 더 친절해졌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이제 아이들과 토끼들이 주변에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것도 눈치챈다. 그녀는 이제 상황이 한동안 변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코나이와 여자아이들 외에는 아무와도 교류하지 않고 마을에 살기 때문에 적응해야 한다고 한다. 타오라가 코에게 감정이 있지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때 코가 지도를 다시 보며 타올에게 그가 많은 계획이 있고 마을에 많은 것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마을을 구역별로 나누고 싶다고 말합니다. 의료구역, 토끼구역, 그리고 몇 가지 다른 구획으로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런 계획은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오라는 그녀에게 이 모든 것에 그녀의 그 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최근에 그것들이 매우 유용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런 모든 것을 바꾸고 많은 돈을 쓸 거라면 부유한 여인의 의견을 듣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타오라는 그녀에게 부유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마을에서 무엇을 할지 지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그것은 위험한 일이고 나중에 그들의 일에 간섭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코에게 네가 방금 말한 것은 정말 어리석었고 절대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 그녀에게 닐트시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었는지 묻는다. 코는 자신이 맞았고 그녀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그가 일을 계속하는 동안 떠나 자신의 일에 집중한다. 밤이 되면 모두 모여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마치 가족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취침 시간에 모두 코나이의 방에서 잠을 잔다. 왜냐하면 모두 그가 그들의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다음 날 코나이는 일어나서 아코와 루나에게 메시지를 남기며 자신이 수도로 향하고 밤까지 돌아올 것이라고 알린다. 그는 늦으면 특히 루나는 자신을 찾지 말라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루나가 도착하는 순간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 후 그는 옷을 입고 리조트를 떠나 수도에 도착한다. 그가 볼 일이 많지는 않다. 그저 무언가를 묻고 잠시 혼자 쉬고 싶을 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일과 책임으로 지쳐있기 때문이다. 코나이가 수도에 있는 동안 우리는 유키와 마이켄이 우연히 야수의 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 유키는 그에게 매우 인상 깊게 느끼는 것 같아. 그녀가 마이켄에게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갑자기 그를 앞에서 발견해. 유키는 그를 향해 달려가며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 그가 멈출 때까지. 하지만 고나이는 거기 서서 전에 본 적이 있다고 느끼지만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그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그는 사람들이 이름표를 달고 다니면 더 쉽겠다고 생각해. 그것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해.
그리고 그는 돌아가자마자 마을 사람들에게 이름표를 나눠줄 것이라고 다짐해. 좀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유키는 그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묻는다. 코나이는 자신이 마을에서 리조트를 짓고 있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녀는 마이켄을 바라보며 소문이 사실이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에게 수도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는다. 그는 할 일이 좀 있다며 모험가의 집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한다. 길드에 2가지를 물어보러 갔어. 유키가 그에게 길드에서 정확히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는다. 그는 북쪽 던전과 마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도구에 대해 문의하고 싶다고 말한다. 마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도구들입니다. 유키는 길드는 도시 밖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될 거라 말하지만 자신이 도와줄 수 있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구해줄 수 있다고 말한다. 마이켄은 그녀가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말리려 하고 그들은 짐승의 왕 앞에서 다투기 시작한다. 코나이는 그들을 지켜보며 나중에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다툼이 끝난 후 유키는 근처에 식당이 있다며 그날 악당 무리와 짐승들로부터 구해준 것에 감사해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날 그녀는 마이켄에게 앞서가서 길을 안내해 달라고 부탁한다. 코나이는 유키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마이켄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그는 그들이 마을 일을 돕기에 좋은 한 쌍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식당에 도착하자 마이켄은 주인에게 빨리 자리를 준비하라고 말한다. 신속하게. 식당 주인은 마이켄과 유키가 야수의 왕을 데리고 온 것을 보자마자 그를 열렬히 환영하며 식당 앞 모든 사람에게 야수의 왕이 왔다고 알린다. 모두가 흥분하며 따뜻하게 환영한다. 야수의 왕은 지난번 괴물로부터 그들을 구한 이후로 유명해졌고 이제 모두가 그와 함께 앉아 대접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유키는 그를 데리고 셋만 앉을 수 있는 자리로 간다. 식당 주인은 먼저 음료를 가져다 주며 코나이에게 대접하라고 말한다. 집처럼 편하네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말하라고 그러면 바로 가져다 줄 거라고 하네요. 코나이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러자 유키가 지나치게 장난스럽게 그를 놀리기 시작하는데 그는 정말 싫어합니다. 일어나서 소리치고 싶지만 차마 그러지 못합니다. 그는 메이켄을 바라보는데 메이켄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고 그는 분명 자신을 싫어하는 메이켄과 앉아있는 게 유키와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때 식당 주인이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코나이는 한 입 먹자마자 감탄하며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 식사는 특별히 그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며 배부를 때까지 먹으라고 말한다. 배부를 때까지. 그 후 코나이는 본론으로 들어가 메이켄에게 그들의 길드에 대해 묻는다. 메이켄은 그들이 오랫동안 모험가 길드에서 일해왔다고 설명한다. 오랫동안. 그들의 일은 몬스터를 사냥하여 길드에 전달하는 것이다. 몬스터를 많이 사냥할수록 길드 내에서 더 유명해지고 대우도 좋아진다. 다른 길드들도 그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유명 선수들이 클럽들과 계약하는 것과 같아서 코나이에게 축구가 떠오른다. 싸우고 있어. 코나이는 그들에게 북부 던전에서 어떤 것들을 찾을 수 있는지 묻는다. 마이켄은 갑옷과 도구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아이템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5가지 다른 종류의 장비들이 있는데 가죽으로 만든 것도 있고 금속으로 된 것도 있으며 심지어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드워프만 제작하는 것들도 있다고 한다. 또한 공주들이 사용하는 희귀 아이템들도 있다. 이것은 루나와 그녀의 자매들이 가진 무기를 떠올리게 한다. 그는 마이켄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많은 미지의 보물들이 있다는 사실 외에도 모험가들이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코나이는 그 경우 자신이 직접 북쪽으로 가서 탐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곳의 신비로운 요소들을 찾아봐. 유키는 자신이 2등 모험가라서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어. 그리고 여행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지. 코나이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그는 코아타오라는 아이들이 마을에 너무 바쁘다고 생각했고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결심했어. 유키는 현장 경험이 있어서 유용할 거야. 한편 메이켄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 유키는 그녀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했어. 그녀와 함께 가게 될 테니까. 좋든 싫든 말이야. 메이켄은 거절하며 절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코나이는 자신도 기대하고 있으니 함께 가길 원한다고 말한다. 유키는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혼자 남겨지지 않기 위해서. 그때 우리는 루나의 언니인 위대한 공주를 그녀의 궁전에서 본다. 그녀는 코나이가 찾던 세라프 조각상 앞에 서 있다. 그녀는 조각상에게 더 많은 마법과 힘을 부여해 달라고 부탁하며 루나를 찾아 왕의 통제에서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 무기를 잡으려 할 때 그녀는 세라프가 자신에게 힘을 부여했음을 깨닫는다. 그 힘으로
그녀는 즉시 마을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모두가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녀는 잠시 그곳을 돌아다니다가 타오라가 그녀를 일꾼 중 한 명으로 착각하고 멈춘다. 그는 그녀에게 재빨리 빛의 수정들을 모으라고 명령한다. 그의 말투에 당황한 그녀는 생각하지 않고 따른다. 잠시 일하다가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갑자기 깨닫고 처음에 왜 그 말을 들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바로 그때 루나가 그녀 뒤에 다가와서 거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묻는다. 위대한 공주는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왕이 도착하기 전에 즉시 떠나서 그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전에 루나가 웃으며 아무도 그녀를 통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마을의 개조가 끝날 때까지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트론이 나타나서 재빨리 루나를 끌어내며 일이 있다고 말한다. 루나는 모모에게 언니를 리조트로 데려가서 기분을 풀게 해달라고 한다. 돌아오기 전에 위대한 공주는 트론을 보면 긴장한다. 왜냐하면 그는 야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코나이가 군대를 만들기 위해 리조트에 몬스터들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모모를 따라간다. 하지만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평범한 목욕탕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단지 일반적인 리조트일 뿐이고 그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코나이의 진짜 행동이 무엇인지, 그녀는 코나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코나이는 자신이 그녀가 생각하는 것처럼 괴물이 아니며 그가 세라프를 찾고 있다고 말한다. 오판이 그를 이 세계로 소환한 사람이다. 그녀가 죽은 후 그는 세라프를 계속 찾으며 답을 찾으려고 했다. 그의 마음속 질문들에 대한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세라프를 해치고 싶지 않다고 그녀에게 확신시킨다. 그 후 그는 그녀를 왕국으로 데려다 준 후 리조트로 돌아갑니다. 그는 아코에게 다음날 북쪽으로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곧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녀와 소녀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일어나서 코와 타오라에게 말합니다. 마을은 그들의 손에 있으며 그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모두와 마을에 작별 인사를 하고 유키와 마이켄과 함께 마차에 올라 북쪽으로 여행을 떠납니다.